납세지 몇 개만 하고 여러분들 일단 볼 테니까. 이거는 지금 하여튼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납세지 파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얘네들은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장을 이제 볼 때 이제 일단 원칙이 있어요. 납세지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장별이에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있다. 일단 그러니까 사업장이 내가 만약에 이제 강남에 사업장을 하나 냈어. 그럼 거기서 일단 강남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강남에 강서에도 하나 냈어. 사업장 하나 냈어. 그러면 그걸 두 개 합해서 낼 거다? 아니에요. 원칙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셔야 돼.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셔야 되고 10개 있으면 10개 각각 신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외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주사업장이라고 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자 단위예요.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원칙. 이렇게. 이건 사업장별이고 이건 사업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이 10군데인데 난 사업자잖아. 나 사업자가 내 단위로 해서 하나로만 신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네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나중에 볼 거고, 얘는 이제 뭐 구분부터 할게요. 납부만 총괄해. 그러니까 주사업자 총괄 납부만 하기로 했으니까 납부만 총괄하고, 그러니까 A, B 사업장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곳에서만 납부를 하겠다. 나머지는 다 각각 할 거고.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걸 다 총괄하겠대. 총괄. 그래서 이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네는 모든 걸 각 사업장에서, 얘네는 납부만 총괄.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두 다 한 곳에서 본점에서 할 거야.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실무적으로 할 때도 이 회사가 지금 사업장이 여러 개야. 그럼 여러 개를 같이 뭐 따로 신고해주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시면 이제 하나 모아서 이제 한 곳에서 다 몰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뭐 요게 들어가면 근데 좀 복잡해져. 복잡해지니까 그냥 나눠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 없으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돼. 그리고 뭘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건 없다고 계속 해주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예정고지라고 했잖아요. 예정 신고도 가능해. 신고도 가능한데, 갑자기 매출액이 적어진 분들이 와서 나 작년에 예정고지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정 신고하면 안 되냐고. 신고 개인은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예정 신고해주나 고지 하나 여러분들 똑같아져. 어차피 나중에 결산할 때 확정 신고하면서 그때 다 조정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일을 안 하지. 예정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일을 해야 돼. 그 기간 걸 해줘야 돼. 그러면 부가세 신고 한 번 더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 신고가 있는지. 보통 없다고 하는 거지. 우린 알죠. 우리들은 아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건 없다고. 개인들은 무슨 고지 나오는 대로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응?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우리만 아는. 그땐 지인들은 해줘야지. 아는 사람들 힘든데 돈이 없는데 자꾸 고지로 막 한 6천만 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돈 없는데 그러면 매출액이 뭐 10분의 1로 줄었으면 어떡해. 신고해서라도 금액을 줄여야지. 줄여서 신고해서 나도록 해주는데 지인이 아니면 상관없어. 어차피 나중에 정산되면 그대로야, 여러분들. 상관없어. 응?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납세지, 이제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나온 거 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요거 하나부터 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직매장. 이거부터 볼 거예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구분을 할 건데 중요한 용어예요. 그럼 직매장은 뭐냐, 하치장은 뭐냐, 임시사업장이 뭐냐인데, 일단 직매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판매 목적이야. 판매 목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로 이제 보내는 거, 아니면 그 장소가 이제 우리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보관만 하는 거, 이제 보관만 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시사업장은 판매긴 하는데 잠시 이제 우리가 열어서 이제 판매하는 장소라,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잠깐 해볼게요. 얘네들 이제 구분할 때 일단 첫 번째 고정된 장소, 고정된 장소하고, 두 번째 독립적, 이건 책에 없어요. 부가가치 창출, 부가가치 창출, 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봐요. 하치장부터 할게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 자체는 여러분들 부가가치 창출이 안 돼. 그러면 고정된 장소는 장소가 있긴 있는데,
독립적으로 부가 창출을 하지 못하는 장소야. 그럼 하치장에 보관됐다? 걔네들은 이렇게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동그라미가 아니면 얘는 뭘로 안 볼 거냐면 사업장으로 안 봐요. 이렇게. 사업장으로 안 본다는 거는 하치장으로 물건을 보냈다? 얘는 공급된 게 아니야.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물건이 나가도 공급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보관만 했으니까 원래 본 장소에서 보관만 시켰다가 여기서 실제 팔으면 여기서 판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그 본점에서 판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직매장도 먼저 볼게요. 직매장은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부가세 창출하는 장소인데 고정된 장소이면서 판매라는 우리 그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 창출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본다.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이것도 시험에 한 대여섯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일단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박람회라 보셔도 돼. 박람회. 아니 박람회. 박람회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직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로 물건을 보냈어. 여기서 판매하면 여기서 보내는 거랑 판매하는 거랑 각각 공급으로 보는 거야 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갖고 가서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얘는 임시사업장이라는 건 일단 뭐가 없다는 거야. 고정된 장소는 없는 거지 일단. 임시니까. 임시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부가치 판매잖아. 강남에서 물건을 팔 거니까 여기 예를 들어 킨텍스에서 예를 들어 베이비페어 뭐 그러면 애기들 물건을 엄청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와서 팔잖아. 그럼 판매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예를 들어 일산이야. 우리 회사는 강남이고. 그러면 강남에서 물건 갖고 왔다가 일산에서 팔았어. 그럼 팔았으니까 파는 장소는 어디야? 일산이니까 일산 세무서에 내는 게 맞아 원래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사업장을 일산으로 볼 거냐? 얘네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사업장으로 이것도 안 보겠다. 이걸 안 해놓으면 지금 헷갈리는 거지 그때부터. 또 일산에서 팔았으니까 부가세 일산에서 내고 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 거냐? 사업장으로 안 보지만 뭔 하셔야 돼?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신고할 거냐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한대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하치장은 아예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걸로 나가거나 이제 공급되는 거에서 얘는 상관이 없어. 그냥 아예 사업장으로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를 보내는 거랑 나가는 거 전부 다 사업장으로 보고 얘네들 부가세 신고를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얘네 공급하는 건 여기서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어디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 사업장. 강남 아까 있으면 강남에서. 강남에서 물건 갖다 팔았어도 강남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나중에 이건 공부할 거예요. 이건 따로 공부할 건데 얘네는 여기다가 얘네는 하치장이면 그럼 이게 하치장인지 아닌지 세무서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치장 설치 신고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78페이지 밑에 보시면 178페이지 밑에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 결론이 중요해요, 일단. 사업장이다, 아니다. 이거랑 오른쪽 하치장은 거기다 플러스. 그러면 이게 직매장인지 하치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설치 신고를 하셔야 돼. 그래서 걔네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 설치 신고를 보통 하도록 돼 있어요. 10일 이내. 그래서 10일 이내, 10만 외우시면 돼요. 10일 이내 보통 설치 신고 하시면 되는 거고, 직매장은 무조건 팔 거니까 일반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임시 사업장도 뭘 하셔야 돼? 이것도 신고하셔야 돼, 알아. 그래서 이것도 10일 이내 설치 신고를, 임시 사업장 설치 신고를 할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셔야지. 왜? 하치장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하치장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가는 거, 이걸 보내는 것들은 괜찮은 거야. 얘네는 곧 없어질 거잖아.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신고는 하겠지만 폐쇄 신고도 하셔야 돼요. 폐쇄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임시 사업장 자체가 10일 이내야. 8일밖에 안 한대. 그럼 10일 이내 하려고 했더니 8일 지나고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외사항으로 10일 이내인 경우는 안 하셔도 돼. 그래서 하여튼 10일 이내만 이제 보시기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10일이 넘어가면 이제 하시는 거고, 10일이 안 됐을 때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 그래서 거기까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이제 다시 앞 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업종별 사업장이 중요해요. 업종별 배울 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는 업종별 사업장 말고 비교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비교 한번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아까 말했던 사업 자단위 가세요. 단위
과세 방식인데 얘네들 비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 비교는 따로 해드릴 건데 비교를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차이가 나는 건데 세 가지 차이가 이제 뭔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중에 아까 이게 첫 번째 차이는 했어요. 주사업장에서 얘는 납부만 총괄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고 얘네들은 다 총괄하겠다는 거야. 아까 사업장 단위 가서는 사업장별로 다 각각 해주셔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묶어서 다 하겠다. 아니면 납부만 묶겠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언제 신고할 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우리 본점, 그러니까 어디서 주사업장을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얘도 중요해요. 얘도 중요한데 이런 거죠. 우리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업종별로 이제 사업장을 이제 갖춰서 이제 보통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건지 이걸 이제 정해놓은 거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체크를 일단 하세요. 여기 일단 제조업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해요. 건설업, 예를 들어서 운수업,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나왔어요. 매매업. 중요한데 얘네들은 둘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게 법인일 때랑 개인일 때랑 좀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부동산, 임대업. 일단 이 세 가지만 비교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빼고는 뭐 어디냐면 총괄 장소야. 업무를 총괄해서 업종이 있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고하라는 소리예요. 보통 신고하라는 거고 이 중에서 일단 제조업하고 얘네 셋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조업은 거기 보시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죠. 그래서 그냥 공장이라 보시면 돼요. 제조업은. 그래서 제조업이 공장도 있고 우리 본사도 있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공장 관할에서 보통 총괄한다 보시면 되고 최종 제품이 완성한 장소에서 이제 보통 사업장이라 보고 거기서 따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예외적으로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순히 제품을 보관만 하거나 포장만 하거나 하고 있는 이제 제휴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또 제외예요. 그냥 포장만 하는 장소는 또 그 제조업의 그 사업장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 비교하는 거. 일단 건설, 운수업. 건설업을 하면 건설 장소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인 거를 이제 그 장소로 할 거냐인데 혹시 법인이 이제 우리 건설업을 하거나 운수업을 할 때는 거기 보시면 법인 등기부상, 본점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해서 본점이야 그냥 본점. 그러니까 법인은 본점 소재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된 거 여러분들 해서 그냥 건설업이 이제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업무 총괄 장소다 하면 법인은 아니잖아. 아니니까 틀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나온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다르죠. 부동산 매매라는 이제 업종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달라요. 그리고 임대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재지야. 아예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에 대한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본점에서 하시는 거야. 법인 같은 경우는 매매업을 하시는 업종에서는. 그다음에 개인의 매매업을 하시면 총괄 장소라고 해서 자기가 총괄 장소 이제 정한 데에서 하시면 되는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야.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이제 임대 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그럼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방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지방 관할에서.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매매업은 내가 본점이 여기 있고, 지방에 부동산이 여러 개 있더라도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고를. 그래서 사업장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르죠. 지방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자신고는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그 밑에 달려있는 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 뭐 꽃표시 2번에 들어있는 거고 꽃표시 4번에 들어간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상의 권리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이나 이런 걸 대여해 줬대 일단.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사업자 등 전기 사업자 아니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사업자들이에요. 특이한 사업자들 얘네들은 업무 총괄 장소로 간대.
이게 보시면 원래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10개가 있어. 그럼 10개 관할에서 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 관할에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토지공사야. 주택공사야. 근데 임대업을 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전국에 다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직원들을 파견을 다 시켜야지. 거기 관할에서 대응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총괄장소에서 지금 관할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임대업이지만 얘네들은 업무 총괄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해주는데 부동산은 지방에 있지만 권리만 대여해줬으니까 부동산은 일단 임대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를 받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본점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좀 예외사항이니까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고 나머지 보고 나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177페이지 거기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광업이면 그거 뭐라고 써야 돼? 광업 사무소 소재지. 응? 광구가 있는 곳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사무소가 있으면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제 사업장을 보고 그 관할에서 신고하시면 된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이건 나온 대로 순서대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은 안 보셔도 나머지는 다 업무 총괄 장소예요. 업무 총괄 장소인데 6번하고 9번 이렇게 두 가지 일단 6번은 무인 자판기 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 우리가 그 커피 그 자판기 하는 사업자인데 그 사람들은 총괄장소에서만 하셔야 돼요. 총괄장소. 그 다음에 9번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총괄장소에는 아니면 이런 데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 정해진 데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 7번처럼 9번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청을 하시면 사업장을 여기서 관할 이제 우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관할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장 신청의한 신고가 안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무인 자판기, 자동 판매기 사업은 그 자기가 신고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이거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번 같은 경우도 한번 총괄 장소인데 거기 안에 보시면 뭐 국가의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얘네들이 과세 사업을 할 때는 그 총괄 장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2번 보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했고 오른쪽 페이지에 임시사업장하고 하치장은 10일 이내 설치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지 결정 중에 마지막 179페이지 거기 3번 중에 1, 2번만 체크해 놓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장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럴 때 납세지는 어디로? 주소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그래서 사업장을 이제 한다고 보는 거고, 사업자 등록도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주소지 관할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하다 아까처럼 이제 걸렸을 때 집에서 뭐 팔다 걸리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집 보따리 갖고 다니면서 팔다 걸리면 부가세는 내셔야죠 하면서 그럼 둘 사업장이 없잖아. 그때는 이제 어디로? 집으로 이제 보통 관할로 한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은 요거니까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제 요거부터 해서 이제 비교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